자, 이제 21년도 3회 전기 산업기사 기기 문제입니다. 자, 1번은 전기자 권선 중 중권 권선에서 뒷피치가 앞피치보다 큰 경우는 뭐냐? 그렇죠? 뒷피치가, 이 피치란 말은 뭡니까? 간격이야, 간격. 뒷간격이 앞 간격보다 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럴 때 중권에서 이것을 진권이다. 진권. 그래서 권선의 진행 방향은 시계 방향의 방사형이며 뒷피치가 앞피치보다 크다. 이것을 진권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2번. 와류소는 철심, 규소광판 두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와류소는 이거는 주파수 제곱, 자속 밀도에도 제곱, 강판에도 제곱, 다 제곱이야, 제곱. 2승에 비례하죠? 2승에 비례한다. 물론 여기서 파형률도 뭐 제곱에 비례한다. 두께 2승에 비례한다가 돼요. 2승에 비례한다. 자, 3번 문제는 펄스 신호에 대한 특정한 각도만큼 회전하도록 이게 나오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스태핑 모타. 그렇죠? 스태핑 모타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용도가 이렇게 나와요. 수치 제어의 공작 기계, 그 다음에 프린터 및 타이프라이터와 같은 위치 제어하는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게 뭐냐 하면은 답은 스태핑 모타가 됩니다. 스태핑 모타가 된다. 자, 문제 4번. 단상 변압기 1차측 전압이 6600. 권수비가 30. 전등부하가 30일 때 변압기의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출력은 2차 전압만 알면 돼요. 이게 V1이면 V2는 권수비 30분에 6600이 됩니다. 얼마가 나와요? 220V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출력은 V2 I2가 된다. V2가 220. 그 다음에 2차 전류는 30A야. 답은 6600VA 되죠? 그래서 6600. 즉 6.6 kVA 되겠죠? 답은 6.6이 되겠습니다. 2번. 자, 5번 문제. 5번 문제는 단락비를 구하라. 일단 단락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퍼센트의 임피턴스를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동기 임피턴스를 물어보네요. 동기 임피턴스를 물어봅니다. 자, 문제에서 퍼센트 임피턴스를 80을 주었어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턴스는 이렇게 수식을 나타냈습니다. 10V제곱 PZ. 그래서 이걸 먼저 구하는, 이거 Z값. 자, 이거 단위를 잘 봐요. 이건 킬로볼트. 이건 kVA. 그럼 이 Z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 Z는 P분의 퍼센트 Z의 10의 V제곱하면 동기 임피턴스 Z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넣었더니 1.6이 나옵니다. 1.6. 자, 두 번째는 단락비는 퍼센트 임피턴스분의 100이야. 근데 이건 80을 줬기 때문에 80분의 100 하면 돼요. 얼마? 1.25가 됩니다. 그래서 1.6과 1.25. 답은 2번이 돼요. 2번. 자, 문제 6번. 네오너드 방식의 속도 제어는 뭐냐? 이게 전압 제어죠? 자, 전압 제어의 네오너드 방식과 일글러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답은 4번 전압제어가 된다.
전압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볼까요? 네, 7번은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뭐냐? 일단 전기자 반작용은 누구 때문에 생긴다? 예, 바로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생깁니다. 이거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뭘 설치한다?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거죠. 예,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편자, 감자 작용이 감소한다. 이 편자는 파형이 이렇게 이그러지는 거고, 감자는 자속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자 자속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다 맞는 얘기야. 근데 발전기는 브러쉬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냐면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근데 발전기는 반대가 아니고 그냥 회전 방향. 답은 4번이 틀렸어요.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은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은 교류, 정류자기에서 갭의 자속 분포를 정연파의 최대 자속 0.2파, 이게 파이엠이야, 파이엠. 극수 4, 병렬 회로수, 도체수, 회전수, 각도, 이 속도 기전력을 구하는 식을 알아야 합니다. ES는 이가 똑같아요. 뭐 60A의 P자 파이 N, 이건 똑같아요. P자 파이 N. 물론 N은 동기속도야. 곱하기 뭐만 곱해줘? 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이것을 속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최대값이야. 근데 실효값을 물어보면 여기 나온 값을 얼마로 다시 나눠줘요? 루트 2로 나눠주면 돼요. 루트 2로 나눠주면 이제 실효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2로 나눴어요. 나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치만 다 대입을 시켜주면은 약 얼마? 400V가 됩니다. 자, 이루는 각이 30도면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사인 30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400V가 되겠다. 자, 이제 9번. 자, 우리 단상변압기 4대를 가지고 최대 얼마의 삼상 출력을 낼 수 있느냐. 일단 단상변압기 2대를 가지고 낼 수 있는 출력은 루트 3P입니다. 2대씩. 또 하나가 있다면 또 루트 3P야. 이렇게 2대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P니까 이것은 합치면 2 루트 3P가 단상변압기 4대를 가지고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대씩 단상변압기를 결선해서 출력할 수 있는 것은 2 루트 3 P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야. 4번. 자, 이제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전압 변동률을 단위법에 의해서 구하는 방식, 이것 꼭 알아야 합니다. 단위법은 퍼센트가 아니고 1이 100이야. 1. 이렇게 루트 코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가로 열고 사인 세타 플러스 이제 무슨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걸 우리가 단위법에 의한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를 다 넣어주면 역률을 문제에서 0.8을 주었어요. 0.8의 제곱 플러스 이게 0.8이면 사인은 0.6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는 문제에서 0.8의 단위법을 줬어요. 0.8의 제곱.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이게 1.61이 나와요. 자, 우리 전압 변동률 알죠? 알죠. V분의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V0가 뭐냐면
V0는 무부하 전압이 바로 역기전력값 2가 됩니다. 2가 되겠죠? 이게 무부하 단자 전압이야. 빼기 V 해서 지금 이 값이 V가 2를 주었어. 1. V가 1이야. 1. 그 다음에 2는 1.61이야. 빼기 1이야. 곱하기 100 하면 61%가 나오네요. 61%가 나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도 단위법으로 인해서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문제가 종종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11번 볼까요? 11번은 기계적 출력을 묻는다. 그렇죠? 기계적 출력. 일단 출력이라면은 P는 3의 I 자승의 R로 해주면 이게 3사항일 때 하나의 기계적 출력값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외부 삽입저항 R을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전류값 I값, 새로운 전류 I값을 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I값을 구하려면 문제에서 1차 부하 전류가 10 아닙니까? 그러면 10에다가 각각 권수원비나 상수비를 곱해주는 거야. 알파가 2, 베타가 1 하면은 이건 20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류 I값은 2차 전류야. 2차 전류 I값은 20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알죠? 이거 비례추이 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슬립이 1로 바뀌었을 때 외부 저항 R은 S분의 1 마이너스 S의 R2가 되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슬립이 문제에서 4% 주었으니까 여기다가 0.4, 그 다음에 R2의 저항도 0.045를 주었어요. 여기 있네요. R2의 저항은 문제에서 2차 저항 0.04를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0.04를 주었기 때문에 이 값을 다 대입을 시켜보면 여기도 0.04, 0.04, 0.04 해서 풀면은 이 값이 0.96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P는 자, 전류를 구했어요. 얼마? 20을 구했어요. I자승 R 0.96입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1152 약 1.152 약 1.15가 되겠죠? 1.15가 된다. 뭐 조금 그래도 난이도는 있는 문제다. 자, 문제 12번. T결선. 그래요. 3300. 3상으로부터 240kV. T자야, T자. 우리 T자이면 몇 배? 우리가 권수비가 이거 아닙니까? V2분의 V1이야. V2분의 V1. 근데 T결선이면 여기다 얼마를 해준다고 해서 T자면 2분의 루트 3을 해주라고 했죠? 이렇게요. 이게 답이야. 그래서 2차 전압이 200, 1차 전압이 3300 곱하기 얼마에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 값을 해주면 답은 14.3의 권선비가 되겠다. 답이 2번이 됩니다. 14.3이 돼요. 14.3이 된다. 자, 이제 13번째 문제를 봅니다. 자,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 대한 문제야. 직류 150. 일단 단상 반파가 나왔을 때 이걸 PIV라고 하는데 이 값은 얼마야? 단상 반파면 루트 2의 V값, 이 시료값을 구해서 루트 2배를 해주면 이게 바로 최대 역전압이라고 합니다. 최대 역전압. 그러면 먼저 뭘 구해야 하냐면 시료값 V를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직류전압을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하죠. 평균값을 직류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보통 파이분의 1, VM이야.
근데 이걸 시료값으로 표기하면 루트 2의 V 이렇게 돼요. 루트 2. 우리 이게 0.45야. 그러면 시료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값을 직류값이라고 하죠. 150. 0.45로 나눈 값이 무슨 값? 시료값이야. 시료값이 약 333이 나온다고 해봐요. 그럼 시료값이 나오면 여기다가 얼마만 곱해주면 돼요? 333에다가 루트 2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약 471V가 되겠다. 4번이 됩니다. 자, 14번. 변압기 온도 시험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뭐냐? 이걸 반환부하법이라고 해요. 반환부하법을 온도 시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 정격의 변압기 2대 이상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며 전력 소비가 적고 철송과 동손을 따로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철송과 동손을 따로 공급한답니다. 자, 15번. IGBT, 그렇죠? 절연 게이트, 쌍극성 트랜지스타를 말합니다. 자, GTO 사리스타, 그 다음에 모스펙트 전압제요. 다 맞죠? 여기서 4번이 틀렸네요. 우리 앞에서 이거 했던 문제네, 이거요. 임피턴스가 매우 크다고 했어, 이건. 크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앞에서 다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했던 문제죠? 3분의 얼마입니까? 3분의 360에서 120이 된다고 했어. 120. 이 두 문제는 앞에서 다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17번은 무효 순환 전류를 물어봤죠? 무효 순환 전류가 얼마냐? 뭐 이거 앞에서 나온 문제들이 계속 같이 나왔네. 이 두 배 ZS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어떤 시험이냐면 이 CBT 시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유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전에 나온 문제가 뒤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물론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많은 문제들, 뭐 꼭 CBT 시험 문제가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겹쳐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ZS분의 전이차를 해주면 되겠죠? 자, 동기 리액턴스가 5옴에 차가 얼마입니까? 전압이 얼마를 줬냐면 300V를 줬네요. 그럼 답은 30A가 무효 횡류, 다시 말하면 무효 순환전류가 되겠다 이거죠. 네. 자, 18번 직류분권 220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직류분권 전동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분권 전동기는 계좌 코일이 있고 전기자가 있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전압을 인가하겠죠, 이렇게요. 정격 전류가 105, 그 다음에 전압이 250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105가 되고 전기자 저항과 계좌 저항이 이 계좌 저항이 40ohm이고 전기자 저항이 0.1ohm이야. 근데 문제에서 기동전류는 이 기동전류를 우리가 IS라고 할까요? 이 전류는 이 정격 전류의 몇 배라고 했냐면 이 값의 150%, 1.5배를 해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기동전류는 얼마냐면 157.5A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기동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기동시의 전류값은 얼마냐라고 하면 이 값은 157.5가 됩니다. 근데 여자 전류는 얼마냐? 이 계좌 전류, 이 IF 값은 계좌 저항분의 단자 전압이야.
항상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 V가 걸리니까 해서 V 전압이 얼마를 주었고요. V가 220V를 주었고 계저장이 40을 주었어요. 그럼 몇 암페어야? 5.5A가 무슨 전류? 이게 여자 전류야. 5.5A. 5.5A.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지금 157.5A에서 157.5A 이거요. 157.5A다. 자, 157.5A다. 아, 157.5A. 예. 157.5A. 그러면 이걸 빼면은 여기 흐른 전류가 될 거 아닙니까? 157.5에서 5.5를 뺀 값이 여기가 흐른 전류가 152A가 흘러가야 합니다. 근데 기동시에 저항은 여기 기동시의 저항은 얼마냐면 R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눠봐요. 이게 전류가 152가 되고 전압이 220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220이면 이때 저항은 1.455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저항이 얼마 있습니까? 전기자 저항이 0.1이 있잖아요. 0.1을 합쳐서 1.45가 돼야 하니까 기동시의 저항은 이러죠. 0.1에다가 저항을 합쳐서 1.45이 돼야 하니까 이 값은 얼마야? 기동저항은 1.35의 옴이 되겠다. 답은 4번이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6극 직류발전기 정류자 편수가 132, 무부하가 220. 평간 전압이라면 이거야. 평간 전압이라면 평간 전압을 구하는 식은 전체 직렬로 연결해 준 수 얼마입니까? 132분의 극수 곱하기 전체 편수분의 이게 편수야. 평간이니까 평간 전압이니까 총 편수가 132분의 전체 전압입니다. 여기 전압이 얼마냐면 220인데 극수가 6극이야. 그래서 극수 곱하기 단자 전압이 전체 전압이 된다. 그래서 6 곱하기 220을 132의 편수로 나누면 한 편당 1평간 전압은 10V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문제 20번. 외분권, 차동복권 전동기 내부 결선을 바꾸어 분권 전동기로 운전하고자 한다. 이게 외분권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직렬로 연결된 계좌고, 이건 병렬로 연결된 계좌야. 이게 외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분권으로 하려면 이것만 이놈만 뭐만 시켜주면 이것을 단락을 시키면은 이게 단락을 시키면은 전기자와 계좌가 병렬로 연결된 분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직렬로 연결된 계좌 권선을 어떻게 하면 된다? 단락시키면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산업기사 3의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